화려한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 내부입니다. 무대 정중앙에는 황금빛 자수로 새겨진 은종만 선생 칠순, 기념 고희연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향 나주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새벽부터 올라온 소박한 친척들과 정수의 직장, 동료들이 한데 모여 잔치의 흥을 돋우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연회장의 상석에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파차름이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 먹으라고 내놓은 거니? 어디서 이런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오물을 감히 내 상에 올려놓는단 말이냐? 전직 사립고등학교 교장이자 정수의 시어머니인 송경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주위 하객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연신 코를 찡그리며 눈앞에 테이블에 놓인 그릇을 마치 쓰레기를 보듯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사돈인 정수의 어머니가 대기업 팀장으로 승진하며 자리를 잡은 딸의 길을 살려주겠다고 고향에서부터 귀한 약재를 구해 정성껏 밤새도록 다려온 약선 보양탕을 향해 쏟아낸 잔인한 독설이었습니다. 정수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모든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한 걸음씩 무거운 침묵을 깨며 시어머니의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노로 인해 주먹을 쥔 손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 어머니가 밤새 불 앞에 앉아 다려오신 약선 보양탕을 오물이라고 하신 건가요? 송 여사는 도리어 자기가 기가 찬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라리 박힌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주변에 다 들리도록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오물이 아니면 이게 대체 뭐란 말이냐? 촌티 나는 시골 노인네들이 가져온 수수께끼 같은 음식이 오물이 아니면 뭐겠니? 어디서 출처도 모를 구질구질한 것을 이런 최고급 호텔상에 올려서 사람 비위를 상하게 만드는지 원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송 여사는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손을 휘둘러 탕 그릇을 밀쳐내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편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고 진한 한약재 국물이 정수 어머니의 소박한 모시치마 자락과 하얀 대리석 바닥에 흉하게 튀어번졌습니다. 정수의 어머니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치마를 닦아내며 시어머니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생각이 아주 짧았습니다. 몸에 좋은 거라 대접하고 싶어서 그만 귀한 자리에 누를 끼쳤습니다. 그 비굴하리만큼 낮춘 사과 한마디가 정수의 가슴 깊은 곳에 거대한 불을 질렀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해야 하는지, 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정직하게 살아온 내 아버지가 저 오만방자한 여자 앞에서 죄인처럼 서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가슴 깊숙한 곳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울분이 정수의 전신을 타고 짜릿한 전율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테이블 위에 아직 남아있던 또 다른 대형 보양탕 그릇을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송 여사는 정수가 뿜어내는 기이한 기백의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는지 엉덩이를 슬금슬금 뒤로 뺐습니다. 너 지금 눈을 왜 그렇게 떠? 그 그릇 안 내려놓니? 정수는 대답 대신 차갑고 서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높이 들어 시어머니 송경숙 여사의 머리 위로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너 미쳤어? 미쳤냐고? 연회장은 그야말로 비명과 경악이 교차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수의 손에는 갈색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빈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며 자랑하던 시어머니의 실크 한복은 순식간에 진한 국물로 얼룩졌고 정성껏 가꾼 머리와 얼굴에는 대추 조각과 한약재 건더기가 보기 싫게 달라붙었습니다. 남편 강민우가 그제야 충격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정수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정수야, 제발 진정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미쳤어? 정수는 민우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민우, 당신도 똑똑히 봐. 이게 당신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고, 이게 내 마지막 인내심이야. 그것은 단순한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딸 자식 기 안 죽이겠다고 귀한 약재를 수소문해 밤새도록 불을 지핀 친정엄마의 절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사랑이 시어머니의 오만한 발길질 한 번에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순간 정수의 머릿속에서는 지옥 같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아왔던 시간이 끝을 고하고 마침내 처절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나주의 푸르른 배과수원 집 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딸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유명 가구 회사의 역량 있는 디자인 팀장이 될 때까지 자신의 등을 내어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정수에게 부모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단단하고 귀한 인생의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송경숙 여사에게 그런 정수의 배경은 고작 흙탕물 묻은 미꾸라지에 불과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교장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훈장처럼 달고 살던 송 여사에게 인격이란 오직 학벌과 눈에 보이는 재산, 그리고 가문의 배경으로만 결정되는 저울이었습니다. 3년 전 두 집안이 처음 만난 상견례 날부터 비극의 씨앗은 이미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정수의 부모님은 딸의 앞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먼 서울길을 올라오셨습니다. 하지만 고급 한정식집 문을 열고 들어선 송 여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대놓고 코를 킁킁거리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디서 비릿한 흙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니? 얘 민우야, 공기가 탁하구나. 환기 좀 시켜라.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독설은 정수 부모님의 가슴에 깊은 비수를 꽂았습니다. 정수의 아버지는 딸이 결혼하기도 전에 시댁에 미움을 살까 두려워 고향에서 정성껏 포장해온 귀한 배상자를 차마 내놓지도 못한 채 식탁 아래로 투박한 발을 숨기셔야만 했습니다. 송 여사의 아나무인은 식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우리 민우는 대대로 뼈대 있는 교육자 집안에서 귀하게 자랐어요. 격이 맞는 사람과 맺어주려 했는데 민우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밀어붙인 결혼이지요.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들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근본적인 수준 차이가 나면 살면서 부딪히기 마련이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은 더욱 혹독한 지옥의 연속이었습니다. 송 여사는 정수에게 예단이 부족하다며 시시때때로 전화를 걸어 멸시와 구박을 퍼부었습니다. 배 농사나 지어서 이 정도 예단해오는 것도 물론 힘들었겠지. 그래도 우리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도로 들고 오다니 참 부끄럽구나. 사돈댁 수준이 내 기대에 못 미쳐서 참 안타깝다. 정수는 그때마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남편 민우가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가여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여기서 파혼하면 친정 부모님이 자식 앞길을 막았다며 평생 자책하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던 정수의 인내는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를 마음대로 짓밟고
무시해도 된다는 당연한 허가증처럼 오인되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말 그대로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수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하는 것조차 마뜩잖게 여겼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기가 세면 집안 기운이 꺾이는 법이다. 그까짓 가구 디자인인지 뭔지 하는 게 우리 민우 내조보다 중요하니? 당장 때려치우고 집안일이나 전념해라.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정수의 직장 생활을 천박한 노동인 양 비하했고 밤샘 작업을 하고 녹초가 되어 들어오는 날에도 새벽같이 전화를 걸어 시댁의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곤 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정수를 마치 하대하듯 대하며 인격을 갉아먹는 언어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너희 친정 부모님은 딸을 대체 어떻게 가르쳤니? 시어머니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법부터 배웠나 보구나. 역시 가정교육이 중요해 배운 게 없으니 저 모양이지. 정수가 보는 앞에서 친정엄마가 딸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짜서 보낸 들기름 병을 천박하다며 하수구에 그대로 부어버리던 날 정수는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커버를 붙잡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남편 민우는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평생 어머니의 기에 눌려 살아온 탓에 적극적으로 정수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원래 성격 알잖아. 아기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야. 조금만 참아줘. 정수야,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 나약한 방관의 말은 정수에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멸시 속에서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잔인한 굴레를 내 손으로 반드시 끊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하나도 지우지 않고 컴퓨터에 백업하기 시작했고 시댁 곳곳의 대화와 통화 내용을 녹음하며 차갑게 증거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매일 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완벽한 힘을 가질 때까지 조금만 더 참자고 스스로를 단련시켰던 것입니다. 정수는 엉망진창이 된 연회장을 나와 곧장 친정 부모님을 택시에 태워 고향 나주로 내려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내려가는 내내 딸의 손을 꼭 쥐며 우리 때문에 내 가정이 깨지면 안 된다고 눈물로 애원하셨지만 정수의 결심은 이미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하여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던 남편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정수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애원했습니다. 정수야,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오늘 정말 선을 넘으셨어. 장인어른, 장모님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어머니 체면도 있는데. 정수는 민우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건조하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나한테 보냈던 인격 노동운자들, 친정 부모님을 그지 노인네들이라 비하하며 뒤로 돈 요구했던 통화 녹취록들, 당신이 방관했던 날들의 기록 전부 다 연도별로 정리해둔 서류와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재산분할 증거 자료로 부족함은 없을 거라 믿어. 이혼해. 활자로 선명하게 인쇄된 어머니의 잔인한 폭언들과 아내의 피눈물, 섞인 기록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민우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참아달라며 외면하고 방관했던 시간 동안 아내가 어떤 지옥을 버텨왔는지 그 참혹한 진실이 민우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정수야, 내가 정말 등신 천치였어. 당신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내 가족이라고 어머니 편만 들고. 민우는 서류를 붙잡고 바닥에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우는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나는 더 이상 송경숙 씨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 생각이 없으니까 여기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어. 내가 요구한 위자료랑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다 적혀 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보고. 민우는 합의서의 내용은 단 한 줄도 읽지 않은 채 탁자 위에 놓인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 당신이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내가 당신과 장인어른, 장모님께 지은 죄, 이걸로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 어머니의 죄까지 내가 다 안고 갈게. 우리 딸 상처받지 않게 당신이 잘 키워줘. 미안하다, 정수야.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합의서 위에 선명하게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비굴하게 변명하거나 질척거리지 않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은 묘하게 쓰라렸지만 정수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묵은 지독한 인연이 마침내 서류 한 장으로 깔끔하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정수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시댁이라는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낸 그녀의 삶은 비로소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이혼 후 오직 자신의 일과 소중한 딸아이에게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가구 디자인 총괄 팀장으로서 그동안 시댁의 구박과 억압에 갇혀 펼치지 못했던 그녀의 천재적인 감각이 마침내 사방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기획하고 진두지휘한 새로운 친환경 원목 가구 라인은 출시되자마자 시장에서 폭발적인 데이트를 쳤고 정수는 회사 창립 이래 최연소이자 여성 최초로 디자인 총괄이사 자리에 오르는 전무후무한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업계는 그녀를 향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가 떠난 송경숙 여사의 집구석은 무서운 속도로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을까요? 송 여사가 뿌린 독한 씨앗은 결국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식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고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송 여사가 명문가 사모님 행세를 하며 고상하고 품격 있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정수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급 이상의 높은 연봉을 받던 정수가 시댁의 크고 작은 공과금과 송 여사의 품위, 유지비를 남모르게 전액 지원해왔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송 여사의 노후 자금까지 재테크로 꼼꼼하게 굴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평생을 군림하며 살던 송 여사는 당장 집안의 청소와 빨래, 삼시, 새끼를 스스로 차려 먹는 것부터 거대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내면 아들이 더 좋은 가문의 여자와 재혼할 줄 알았으나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집안은 금세 먼지와 쓰레기로 뒤덮였고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느라 송 여사의 몸과 마음은 급격히 축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자산 관리를 전담해주던 똑똑한 며느리 정수가 사라지자 눈이 어둡고 귀가 얇은 송 여사는 동네 사기꾼들의 아주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몇 배의 고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얄팍한 주식, 리딩방과 기획 부동산의 감언이설에 속아 송 여사는 평생 모아둔 교원연금, 일시금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전부 사기판에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한 전액 사기이자 폭락이었습니다. 투자한 돈의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되자 송 여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방으로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평생 남을 멸시하며 콧대를 높이던 전직 교장 선생님은 순식간에 신용불량자이자 빚더미에 앉아 매일 밤 불 꺼진 방에서 소주병을 붙잡고 통곡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가족들의 해체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전 남편 민우는 이혼 후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적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악행을 방관하지만 않았어도 가정이 지켜졌을 거라는 후회가 밤마다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민우는 결국 참다 못해 어머니 송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질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인간입니까? 엄마의 그 알량하고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내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고 내 딸은 아빠 없는 불쌍한 아이가 됐어요. 나 다시는 엄마 얼굴 안 봅니다. 내 인생에서 엄마는 오늘부로 죽은 사람입니다. 민우는 그 길로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뒤 회사에 자진해서 외딴 지방지사로 발령을 신청해 도망치듯 서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송 여사가 아들의 직장 본사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민우는 흔적도 없이 짐을 싸서 떠난 뒤였습니다. 하나 남은 딸 지연 역시 어머니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혼자 고상한 척, 뼈대 있는 집안인 척 유세는 다 떨더니 엄마가 하는 짓은 동네 양아치보다 못해. 올케 언니 같은 복덩이를 제 발로 걷어차고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해? 나도 이제 엄마 딸 안 해. 평생 혼자 잘나게 살아봐. 앞으로 나 볼 생각하지 마. 지연마저 자신의 모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자 그 넓고 화려했던 아파트에는 오직 송 여사 혼자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는 차갑고 음산한 거실에서 송 여사는 자식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벽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다고 무시했던 며느리의 빈자리가 사실은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자 전부였음을 송 여사는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한참 늦어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따스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이혼 후 새로 장만한 탁 트인 새 아파트 거실에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딸아이와 함께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현관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의아해하며 모니터를 확인한 정수는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고급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헝클어진 백발머리에 초췌한 얼굴을 한 노파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파는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 송경숙 여사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고한 학처럼 오만하게 굴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낡고 구겨진 옷차림에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버린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어떻게 수소문했는지 정수의 새집 주소까지 알아내 구걸을 하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인터폰 화면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송 여사는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덜덜 떨리는 거친 손을 모아 쥐더니 이내 차디찬 복도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정수야, 정수야.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제발 이 못난 시어미 목소리 좀 들어다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미쳤었어. 정수는 인터폰 통화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조각의 연민도 분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타인을 대하는 서늘함이었습니다. 여긴 대체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송경숙 씨? 정수야, 내가 나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민우도 지연이도 나를 버리고 떠났고 내가 눈이 멀어 자기를 당해 전 재산까지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내가 눈이 멀어서 너같이 귀하고 착한 복덩이를 몰라보고
그런 몹쓸 짓을 했어.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 늙은이를 용서하고 다시 우리 미무 곁으로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앞으로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평생 내 밑에서 숨죽여 식모처럼 삶아 제발 살려다오, 정수야. 송 여사는 눈물 콧물을 추잡하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정수의 부모님을 흉내나는 오물이라며 사정없이 멸시하고 짓밟았던 그 오만했던 입에서 나오는 구차하고 비굴한 구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속에는 티끌만한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우는 그 여자의 비참한 모습이 한없이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차분하고 또박또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송경숙 씨, 전 지금 제 삶이 너무나 향긋하고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지독한 악취가 빠지니까 매일매일 집안에 꽃향기만 나는 것 같거든요. 당신이야말로 구질구질하게 남의 집 문 앞에서 이러지 마시고 당장 내 발로 걸어 나가세요. 한 번만 더 제 집 찾아와서 행패 부리거나 구걸하시면 곧바로 주거침입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다행히 복도 카메라의 증거가 아주 잘 녹화되고 있네요. 정수는 자비 없이 인터폰 전원을 툭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짐과 동시에 복도 밖에서 들려오던 구슬픈 통곡과 구걸 소리도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정수는 아주 길고 시원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완벽하게 차단된 두꺼운 현관문 안쪽에서 정수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과거에 잔인했던 굴레를 스스로의 손으로 끊어내고 당당하게 승리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의 삶은 하루하루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디자인 총괄 이사로서 그녀의 명성은 가구업계에 자자했고 이제는 누군가의 구박받는 며느리도 숨죽여 우는 아내도 아닌 오로지 은정수라는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에 당당히 인정받는 자기 인생의 완벽한 주인공이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쁜 일은 평생 자식만을 위해 고생해 오신 친정 부모님께 온전한 호강을 시켜드릴 수 있게 된 점이었습니다. 정수는 부모님을 모시고 생전 처음으로 최고급 크루즈를 타는 지중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칠순 잔칫날 호텔 구석에서 시어머니의 갑질에 수모를 겪으시며 흘리셨던 그 피눈물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푸른 지중해 바다가 한눈에 끝없이 내려다 보이는 크루즈 갑판 위에서 정수의 아버지는 딸이 맞춰준 고운 명품 새 옷을 입고 바람을 맞으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정수의 따뜻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이 늙은이들이 살다 보니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나. 우리 정수 정말 장하다. 이제 지나간 아픈 일들은 저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내 인생 멋지게 즐기면서 살아라. 아빠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고운 옷을 입고 바람을 맞으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정수의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멍울마저 봄눈 녹듯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억지로 참으면서 웃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많이 모시고 다닐 테니까 건강하게 제 옆에 오래오래 되셔만 주세요. 정수는 크루즈 쇼윈도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롭고 당당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지중해의 바람처럼 그녀의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내일이 가슴 벅차게 기대될 뿐이었습니다. 부당한 갑질과 무례함에 맞서 제 손으로 직접 행복과 자존감을 쟁취한 은정수 이사의 찬란하고 위대한 홀로서기였습니다.